안녕하세요. 저는 토부 구문장독 대표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여름방학 신규 학생들을 위한 토부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은 저희 토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구문 정독, 구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도대체 그 구문은 왜 배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부 많이 들어보셨고, 토부 이제 구문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구문 그러면 문법의 생성 원리, 문장의 생성 원리를 말해요. 자, 그럼 문장의 생성 원리라는 거는 뭐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문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문법을 예전부터 많이 가르쳤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문법 따로, 독해 따로의 지금 영어적인 따로따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문 정독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과 또 우리가 앞으로 넣어줄 문법 지식을 이제 문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정확한 독해를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토부의 목표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속도를 포기하고 정독에 집중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보어는 뭔지 따지면서 이제 독해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독해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일단은 속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명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인 트레이닝 다음 단계인 브릿지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수준을 확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같이 따라잡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도 먼저는 정독을 하고 나중에 속독을 하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사실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사실 이게 조금 뒤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려운 영어책으로 그냥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충 감으로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한 문장 한 문장 떼어서는 무슨 뜻인지는 오히려 모르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독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명현 현상이 일어나고 속도를 포기하지만 정독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브릿지 단계에서는 문장을 이제 고등 수준으로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속독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독이 가속화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독을 하고 속독을 한 후면 이제 독해는 완벽하게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잡아주냐면 이제 추론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영어 능력이라고 보다는 이제 언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적으로도 추론을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영어도 추론을 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론적인 독해를 해주고 추론적인 문제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어휘죠, 사실. 네. 어휘가 없으면은 뭐 독해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중3인데도 고3 모의고사 갖고 막 이렇게 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이들은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시험에서는 문제풀이 기술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이 들어가는데 아직 한 문장 한 문장도 정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 문제풀이 기술만 계속 고착화시키니까 대충 읽고 답을 찾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나쁜 습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센텐스 바이 센텐스 정독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문제풀이를 주는 거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뭐 듣기, 장문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사실상 다 포기하고 독해를 위한 인프라를 쌓는 단계, 그러니까 정독을 이제 목표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해도 이제 정확해지고 빨라지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능력하는 이제 추론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오답을 줄이시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면 뭐 그렇게 보기에는 길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제 구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자기 느낌 감으로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직독직해라고 부르는 이제 끊어서 읽기가 위험한 이유는 구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끊는데 이게 위험하고 그러면 독해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에 대한 게 다 흐트러지니까 아이들이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구문을 배우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이렇게 따지죠. 따져서 그 다음에는 주어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절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진짜 동사 보호는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전명구라는 거는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죠. 그러면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죠. 정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짧은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법과 구문을 체화, 몸에다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트레이닝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네, 궁극적인 목표고 이 트레이닝 과정이 끝나면 이제 브릿지부터는 문장을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고등에서 만나는 문장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고등 정규반에서 쓰는 문장이고 브릿지에서 쓰는 문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했다는데 사실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아까처럼 직독직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을 따지는 거죠. 네, 구문을 가지고 이게 강조 구문이었구나. 강조 구문이 사실 잘 안 보이는 구문인데 이제 구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보이죠. 그다음에 동사만 돼도 벌써 동사가 3개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구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죠. 근데 이 구문을 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적인 지식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닝 때 사실은 문법을 완벽하게 학습을 시켜서 그 문법을 문장 속에다 응용하는 것까지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구문을 볼 수 없으니까요. 네, 한 문장 더 볼까요? 한 문장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EBS 교재 수능에서 나오게 되는 문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길죠. 네, 길고 또 구문적으로 봐도 사실은 벌써 동사가 몇 개씩 보이니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건 직독직해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중학교 교과서는 이런 수준의 문장들을 못 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바로 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에서나 아니면 뭐 EBS 교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시 문법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구문을 못 봐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죠. 네, 그래서 뭐 병렬 구조구나.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수동이 있는 문장이었구나. 그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구나. 뭐 동명사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문장도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은요. 지금 이제 똑같은 교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3이 오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오나 교재는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중3은 네, 여기 요 말을 먼저 하려고요. 네, 중3은요, 총 20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고등은 12회로,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문법은 영문법 전체 다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기초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중3이든 고등 기초부터 어디까지? 고3 수능 수준까지를 싹 다 가르칠 거예요. 영문법 전체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중3부터 고1, 2까지 다 배우는 거고 독해는 문법이 어려우니까 아직은 단문 아까 첫 번째 봤던 문장 같이 그런 단문 수준으로 정독하는 것. 이게 이제 이 트레이닝의 골이죠. 목표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휘는 처음부터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3 같은 경우에는 중3에서 고1 정도 이제 어휘를 가지고 하고 고등은 좀 쉬운 단어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아까우니까 이제 수능 수준의
단어를 가지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때는 문법, 구문,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세 가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독해 인프라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모집 기간은 이제 중등 같은 거는 연 4회 모집을 1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연 4회 모집을 하고요. 고등은 잘 안 보이네요. 고등은 이제 방학 때만 1월과 7월 이렇게 연 2회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중등과 고등을 이제 같이 모집하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수업 구성은 이제 왔을 때 4시간씩 있는데 처음 2시간은 렉처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과 구문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듯이 설명을 하는 이제 그 시간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명사절을 배우는 날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3 수준의 명사절의 문법을 싹 다 설명하세요. 그 처음 2교시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문장에다가 적용해서 그 명사절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은 원장님이 직강하시고 중등은 트레이닝 전문 강사가 이제 강의할 건데, 아이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었어도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절차가 통하지 않은 거니까, 요 이제 나머지 2시간 있잖아요. 요 나머지 2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첫날 배운 문법부터 오늘 배운 문법까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문법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다시 선생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첫날 배운 문법만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5회차다 그러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들어있는 배운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을 구문 분석하는 게 5회차에 하는 구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매일 확장된 구문의 문장을 만나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문법도 계속해서 응용이 돼야 되고, 사실 오늘 배운 문법도 응용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요 나머지 2시간을 할 거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누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죠. 네. 그래서 암기력 좋은 아이들은 뭐 2, 300개 줘도 금방 테스트 통과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오늘은 1과에서부터 5과까지, 그다음 내일은 다시 1과에서 10과까지, 15과지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단어가 몸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테스트는 이렇게 다 누적 테스트라는 거예요. 단어도 문법도 구문도 누적 테스트라는 거고, 영문법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법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영문법 한 권 다 가르칠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문법 한 권을 다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트레이닝 때는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요때 보는 테스트는 얘가 잘하나 못하나 성적을 매기려고 보는 테스트가 절대 아니라, 얘가 오늘 것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나를 확인하는 이해도를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테스트를 통과했어도 보니까 가까스로 했어. 아니면 아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보강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번 트라이하고 3번 트라이에서 100점을 맞는 아이와 한 번에 100점을 맞는 아이는 다르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확인을 하셔서 얘가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제 패스 페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패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요번 주에 분명히 보강이 필요하겠다고 느끼면 선생님 보강을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도를 위한 테스트다. 그리고 매일매일 테스트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있고, 그 학원 친구라는 그 앱을 받으시면 이제 그걸 거기서는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날부터 보는 문법, 구문, 어휘의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4시간씩 이렇게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트레이닝 때는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아요. 보통은 1시간이면 집에 가서 1시간만 집중해서 풀면 충분할 양이고, 어떨 땐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4시간 여기 와서 투자하고 집에서 1~2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이 트레이닝 과정은. 네. 그런데 이 집에서 하는 테스트의 대부분 90%는 뭐냐면, 집에서 저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컴퓨터 테스트. 이 컴퓨터 테스트가 좋은 점은 즉각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맞았나 틀렸나, 또 어디에서 얘가 틀렸는지, 구문적으로 어디에서 틀렸는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깊게 생각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인 거고 기간도 많이, 이제 언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이제 채점을 해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그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래서 베타를 상당히 1년 반 이상 돌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실수가 없이 완벽해졌는데, 그래서 되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 리뷰 때는 요 구문을 요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하고 집에서도 요걸로 이제 숙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는 숙제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숙제만 안 하니까, 다른 짓 많이 하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토부 숙제만 막 3시간 4시간씩 해요. 토부는 너무 숙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트레이닝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이면 충분하고, 2시간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방학이니까 좋잖아요. 지금 방학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뭐 학원에 남아서 숙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컴퓨터가 많으니까 컴퓨터실만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대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남겨서 좀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남아서 아예 숙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가서 숙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방학 때니까 충분히 말 그대로 트레이닝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추후에 연락을 하셔서 도저히 우리 애는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때 트레이닝 때만 숙제가 1-2시간이 사실 이제 토부는 숙제가 나중 되면 많아져.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나중 되면 트레이닝 말고 브릿지 올라가면 트레이닝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하는 고등정규나 중등정규가 되면 사실은 4시간 수업을 위해서 한 4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숙제가 나가요. 네. 그 정도는 영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숙제에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단어가 나가잖아요. 단어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집에서 암기하고 여기서는 테스트만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 만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모르는 단어만 빼놔서 그것만 다시 돌려서 시험 보는 것도 해놨고, 뭐 뜻만 쓰게 해놨고, 반대로 스펠링만 쓰게 해놨고, 뭐 유의어, 반이요, 이런 것만 찾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암기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테스트만 본다, 단어는. 네, 그렇게 해서 암기 시간은 지금 아까 숙제 시간 1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어는 틈틈이 외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보강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20회 과정이니까 주 2회 시간이니까 10주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도 12회 과정이니까 6주 동안 한다는 건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총괄 테스트라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 보면은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도록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첫 주부터 우리가 매번 테스트가 있으니까 첫 주부터 아이들이 힘들면 도와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보강을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원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이거를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벌의 개념이 아니라 요번 주에 이 구문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그 구문을 위에다가 또 구문을 확장해서 쌓고 구문을 확장해서 쌓는데, 요번 주에 완벽하지 않고 불안해. 얘가 불안하면 다음 주에는 수업 자체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강으로 부르거나,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남기거나 일찍 오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보면 방학 때도 보면 뭐 2시에 와서 10시까지 계속 있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이 20회 과정 동안 아니면 10회 과정 동안 한 번도 보강을 불린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사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네, 진짜로. 왜냐면 고3 거까지 문법을 다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구문 독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매 시간 보강을 와요. 그러니까 보강 간다 그러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용돈도 주시고, 방학 때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요번 방학 때는 조금 영어에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네, 그렇게만 하고 나면 요 트레이닝만 끝나고 나면 문법
갖고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완벽하게 구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단문 수준으로는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괜찮은 딜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조금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10시까지 남겼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부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스케줄링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문법, 어휘 3개 가르치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강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는 한두 시간만 얘를 봐주면 다음 주에 무사히 넘어가랜데, 뭐 이래서 못할 저래서 못할 바빠서 못할, 그래서 만약에 못 왔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예 수업도 이해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는 막 4시간 5시간씩 보강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주만 또 무사히 넘기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 나쁜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시간에 배웠던 구문적인 능력 위에다가 확장해서 더 쌓고 확장해서 더 쌓기 때문에 결석을 하면 그 다음 시간에 현강으로 와도 여기를 현강으로 못 들어오고 그 전 회차를 듣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석하는 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고,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회차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듣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거의 듣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듣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제 2시간 강의는 찍어놓은 거를 보고 동영상 보고, 나머지 2시간 선생님이랑 리뷰하는 거는 결석한 애를 위해서 선생님을 따로 배치할 거거든요. 사실 학원에서도 별로 경제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다 다음에 볼 총괄 테스트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총괄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총괄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가르친 게 3개니까 뭐죠? 단어, 문법, 구문 이렇게 3가지니까 3가지를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지금 들어오길 전에 진단 테스트라는 걸 사실 봤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뭐 문법을 거의 못 쓰거나 독해를 거의 못해 들어왔고, 뭐만 갖고 들어왔냐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단어 20개 중에 5개 이상 맞으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단어도 안 돼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독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어를 50개를 줬는데 20개도 못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걔는 지금 너무 단어가 안 돼서 지금 수업을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총괄 테스트는 다르죠. 총괄 테스트는 저희가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건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그 구문이 지금 아까 독해 인프라가 안 쌓여서 그 위에 건물을 못 올리는 것처럼 이게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속독을 위한 독해, 그 다음에 아까 더 어려운 이제 추론을 위한 독해들을 할 건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아예 지금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다시 듣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괄 테스트를 페일하면 다시 듣는다. 그런 사태가 안 나기 위해서 이제 구문이 트레이닝의 골이었기 때문에 구문 테스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 나왔던 문장 은 50%만 들어있고, 생전 못 봤던 문장, 한 번도 못 봤던 문장이 50%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못 봤던 문장이라도 문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구문 독해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구문은 그렇고, 문법은 영문법 한 권 다 가르친댔으니까 한 권 다 시험 보겠죠? 네, 봐요, 진짜로.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10주 과정이 되든 6주 과정이 되든 그때까지 계속 누적으로 봤으니까 처음부터 누적한 단어까지 해서 전체에서 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법이랑 어휘로 페일한 애는 거의 없었고요. 네, 뭐 진짜로 거의 없었어요. 지금 학원문 연지가 지금 한 12년 차인데 문법이나 어휘 때문에 지금 페일한 애는 뭐 진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없었고, 거의 다 구문 갖고 페일하는데, 구문에서 페일해서 트레이닝 2번 듣는 애들은 무수히 많았고요. 정말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한 10% 정도 페일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나서 페일률이 확 줄었거든요. 10% 페일하고, 그전엔 한 30% 정도 페일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100명 정도 온다고 치면 100명 지금 이번에 모집을 못하는데 거리 두기 때문에 보통 100명 모집하면 한 10명 정도는 트레이닝 2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트레이닝 3번 들은 애는 학원문 열고 한 10명 돼요, 사실. 그리고 4번 들은 애도 1명 있었어요. 네. 여태가 12년 동안 딱 1명 있었어요, 4번 들. 여튼 그 4번 들은 애는 중학교 3학년 내내 트레이닝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중3 때 내년 트레이닝만 해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들은 애, 4번 들은 애는 제가 그 뒤에 팔로우업을 못했고 3번 들은 애 중에 한 명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영덕역으로 가가지고 영어는 아주 내신에서도 아슬아슬한 2등급,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영동여고에서 내신 2등급이면.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중에 2등급 받고 학교도 잘 갔어요. 근데 중3 때는 정말 트레이닝만 내내 3번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사실 총괄 테스트를 페일해서 트레이닝을 2번 듣는 거는 부모님도 싫고 학생들도 힘든 과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매주 보강을 부른다는 거야. 거의 매일 방학 때는 거의 매일 보강으로 남기거나 부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협조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이 트레이닝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트레이닝을 2번 들을지 그러니까 이 총괄 테스트를 페일할지 안 페일할지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과 성향이냐 문과 성향이냐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어렸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해보면 언어적인 융통성이 꽉 막힌 애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진짜 언어적 융통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수업을 한 1, 2주만 해보면 이제 벌써 선생님들이 감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에게 전화가 가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해서 보강을 좀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융통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발휘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10주 끝까지 그게 발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총괄 테스트에서 페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성실하다는 가정하에 불성실한 애들은 사실 중간 퇴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성실해도 그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느낌이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라는 이 제목이 잘 정해진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칠 때 첫날 얘가 깨치더라고. 이게 이제 얘는 이제 근육적인 융통성이 있었나 보죠. 깨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를 잘 탔거든요. 근데 둘째를 가르칠 때는 몇 번 트라이했어요. 며칠을 트라이하고 겨우 가르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언어적 융통성이 생겨서 둘 다 지금은 잘 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요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구문적인 틀이 들어가서 그 틀을 가지고 문장을 한 번만 보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뭐 평생 한 번만 익히면은 나중에도 충분히 정확한 독해가 되듯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틀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차는 뭐냐면 자전거를 한 번 가르치면 되는 애도 있지만 3번, 4번, 10번 가르쳐야지 되는 애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구문을 많이 주면 돼요. 언어적 융통성이 꽉 막힌 아이들은 다양한 구문을 상당히 많이 줘보면서 똑같은 문법이라도 아까 뭐 이제 명사절 얘기했는데 명사절이 주어로 나오는 똑같은 문법이라도 다양한 구문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 언어적 융통성이 딱 작동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이 가속도가 확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때 하는 거고 90%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10%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강을 꾸준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트레이닝 강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중3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에서 패스한 아이들은 중3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3의 과정은 이렇게 이 트레이닝에서 기본 문법과 기본 구문과 기본 문법, 센텐스 문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장들. 이런 걸 보고 나면 처음에는 명사절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 초록색이 일반적으로 영어 학습하는 아이들보다 속도가 더 떨어지는 명예현상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명사절 정도가 들어가서부터는 다시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트레이닝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속도가 많이 따라잡혀요. 트레이닝이 끝날 때쯤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문이 정독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한다 그랬냐면 속도를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브릿지 단계예요. 브릿지 단계에서는 이제 문장을 확장시켜요. 문장을 아까 봤던 막 굉장히 뭐 플라톤의 향연에서 봤던 그런 이제 문장들로 만나는데 그러면 한 문장이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막 7줄인 문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뭔지를 따져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속도가 확
늘어나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트레이닝 갖고 공부하는 일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의 이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은 그렇게 되는데 문법은 다 끝났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은 다 끝났는데 고등 내신에서 나오는 심화 문법들이 있어요. 고등 내신은 어쨌든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법들이 나오거든요. 분당, 수지, 판교권에 학교들에 있는 그동안의 기출을 저희가 가지고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심화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법들을 요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고등 내신 문법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수능 문법에서 여기서 끝나고 브릿지에서는 고등 내신 문법까지 해서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독해가 끝나요. 독해가. 그럼 독해가 끝나고 어휘를 잡아줬는데 뭐가 남았나요, 선생님? 그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은 뭘 해보면 되냐면 수능 문제를 한번 보면 돼요. 영어 수능을 보면 독해를 했는데도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게 추론 능력, 언어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등 정규반부터는 다 추론 독해를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등 영어를 대비하는데요. 이름은 스텝반, 부스트반, 그 다음에 토브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고 스텝반은 고1 수준, 부스트는 고2 수준, 토브반은 고3 수준으로 영어 수준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목은 다 똑같이 구성, 과목은.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거 듣기. 시험 있잖아요. 듣기 시험, 수능에서. 그러니까 듣기, 그러니까 수능식 듣기예요. 수능식 듣기. 그 다음에 장문, 에세이 장문이 아니라 뭐냐면 내신, 고등 내신에서 서술형이 있으니까 구문에 맞게 장문하는 거예요. 장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여기서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아까 말한 추론 독해가 들어오죠. 추론 독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백그라운드 날리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배경 지식이 뭔지 몰라요. 그런 배경 지식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도 들어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요. 우리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몇 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백그라운드 날리지와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본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고등에서 필요한 영어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건 스텝반부터인데 스텝반부터는 수준별 수업이다. 고1 수준, 고2 수준, 고3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과정은 추론 독해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트레이닝 20번을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브릿지는 8회만 수업하면 되거든요. 8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보고 나서도 총괄 테스트를 보긴 보는데 그때는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트레이닝에서 이미 걸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독해가 끝나고 나면 정규반으로 가죠. 그 다음에 스텝반, 부스트반, 토브반 같은 경우에는 현강 1회, 인강 1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트레이닝 브릿지는 현강으로 주 2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여름에 오는 친구들은 뭐 부스트반, 토브반까지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시간적으로. 브릿지 끝나고 나면 거의 올해가 다 가거나 뭐 한 11월쯤 되니까 그 다음에 스텝반을 한두 달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내년 3월에 고등 정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텝반, 부스트반, 토브반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격적으로 고등 영어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네,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구문 독해, 뭐 시사 독해, 추론 독해, EBS 개념 독해, 문제풀이, 모의고사식 듣기, 내신 서술형 대비 위한 장문 주 1회 모의고사 때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수능 어휘로 바뀌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을 봐가지고 이제 그 위에 반으로 부스트반이나 토브반으로 이제 승급하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우리가 다 고등 정규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토브반이 끝나고 내년 3월에 원장님 고등 수업을 만나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뭐 10월에 오거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1월에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트레이닝 브릿지, 그 독해만 끝나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텝반 정도까지는 하고 오는데 그러면 다 고등정규 한 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종교에서는 뭘 하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같은 교실에 앉아 있겠지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공부량 시간 투자가 차이가 있겠죠? 곧 그건 뭐냐면 이 공부량의 차이는 결국 뭘 말하면 추론 능력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번에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닝을 페일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안에 스텝반을 그러니까 추론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가는 거예요. 이 추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추론 독해를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가 이 문제를 대할 때 그 충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 능력이 바로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영어를 얼마큼 잘할 수 있냐 그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한 반에서 해도 이 공부량의 차이는 바로 추론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 수능이에요. 이게 너무 지금 글씨가 지금 작아서 그런데 이젠 또 직접 연계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67%의 오답률을 가졌던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을 보면 과학만능주의, 목적과 수단,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상대주의 이런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독해를 했는데 내가 영어로 분명히 독해를 못한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에서 5번까지 보기를 읽어도 답을 못 찾아요.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와가지고 너 너무 무식해 책 많이 읽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직접 연계가 됐어도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아예 스텝1부터 고2 때까지 들어있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날리지에서 정말 배경 지식을 줘요. 이 백그라운드 날리지 책에 챕터거든요. 윤리부터 역사까지 있는데 뭐 역사가 뭐 몇 년도에 무슨 뭐 병자호란 일어났고 뭐 3.1 운동 이런 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관을 결국은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뭐 토인비의 문명론 이런 거 물어봐요. 역사관을 물어보거든요. 도전과 응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심리 엄청 많이 나와요. 선택각 지각,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중중간에 가면 중중간에 A, B, C, D 이 교실이 있는데요. A가 아담 스미스 교실이에요. B가 제레미 벤담 교실이에요. C가 찰스 다윈 교실이거든요. 왜 우리가 영어 학원인데 이렇게 철학자, 과학자의 사진이랑 붙여놓고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들은 찰스 다윈과 엄청 친해요. 왜? 거의 매년 진화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너무 뭐 종의 기원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생전 처음 본 지문이면 아이들이 거기에 시간 뭐 제대로 된 구문 독해도 못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요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 날리에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날리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시사독해, 수능은 아무래도 시사적인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사독해 신문에서 가져왔어요. 신문에서 독해를 가져와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영어 수준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쉬운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 반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한 4단계부터는 이제 부스트 반에서 배우고 이러는데, 이 책이에요. 네. 이게 아마 지금 부스트 반 책일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가져왔을 거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지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이제 신문을 영어 수준만 나눠놓은 게 아니라, 잠깐만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수능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있는 거는 문단 끼워 넣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법 문제. 이런 거 어법 문제잖아요.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거. 어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문제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어순배열. 이런 게 이제 그거죠. 네. 이제 이거 문장을 주고 작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사독해도 추론독해를 위해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용 파악을 위한 문제만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교재랑 이제 변별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본 같은 경우에는 전지대통령 펌피두의 제시한 삶의 질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 쓰라. 이런 거는요. 이제 문장을 읽어보고 그냥 조금만 사고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고가 얕죠. 왜냐하면 한 번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16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전직 프랑스 대통령 펌피두가 제시한 삶의 질 측정 기준은 미국인의 시각과 한국인의 시각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면 본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추론을 위한 거니까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잡아주는 게 스텝반부터예요. 우리가 고등에서 이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고등은 정규반이 주 1회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거꾸로 문제를 통해서 추론을 접근해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독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추론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과목은 이 스텝반밖에 스텝, 부스트, 토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등 정규를 한두 달이라도 꼭 경험해보고 고등을 보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트레이닝을 페일하지 않아야지만 요 스텝반을 그래도 최대한 2-3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악랄하게 보강을 잡으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중등 정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중등 정규가 끝나면 내년 어떤 아이들은 내년 1월부터, 어떤 아이들은 내년 3월부터 이제 고등 들어오고요. 또 요번에 이제 고등 트레이닝 시작하는 친구들, 고등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자, 고등부 커리큘럼은요. 이제 트레이닝과 브릿지반이 끝나면 고등 기초반을 거쳐서, 고등 기초반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짧으면 한 2-3주, 길면 한 달 정도 기초반을 겪어서 이제 고등 정규반, 심화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 때는 수능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상시 때는 수능 대비.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내신이 시작될 때는 내신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고등 정규를 하면서 교과서는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가 지금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1학년 강의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강 사이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강의가. 원장님 직강 강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네 교과서가 정해지자마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 내신반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고등 정규를 하면서 동시에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교과서 같은 거를 그때 들어놔요. 그 다음에 내신이 시작하기 한 4주 전부터는 고등 정규가 쉬어요. 쉬고 내신으로 100%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학교만의 부교재, 자기네 학교만의 이제 특별한 뭐 프리트나 이렇게 해서 강의가 올라오면 그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1, 2학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고3이 되면 이제 고3 수능반으로 우리가 고3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EBS에서 좋아하는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에서 좋아하는 개념 테마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같이 수업 원장님 직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주 1회 수업이에요. 네, 주 1회 수업. 자, 그래서 이제 고등 기본반과 심화반은 이게 지금 고등 기본반과 심화반이 아니네요. 고등 내신에 대한 설명이네요. 절대로 중등 내신처럼 기출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고등 내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문으로 교과서나 프린트나 부교재 같은 거를 저희가 수업으로 해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도록 해주는 게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의 아주 차이가 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음에 아예 구문으로 수업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인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거의 웬만한 수업을 지금 거의 다 올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보는 모의고사 이런 거만 이제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료도 다 인강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기네 학교에 해당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와서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그다음에 교재에 해당하는 이제 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었는지 점검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 1회 클리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올해 한해서는 고등 정규를 성실하게 나온 아이들은 내신반을 무료로 지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이제 고등 내신을 100% 인강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무료로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불성실한 애들 있잖아요. 막 고등 정규에 들락날락하고 제대로 수업 안 듣고 또 숙제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무료로 하는 대신에 이제 같이 내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은 내신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닝반은 12회로 구성되어 있고 브릿지반은 6회가 있고 그다음 플러스 총괄 테스트 1회예요. 그래서 7회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요거 방학이 4주거든요. 그러면 주 2회로 현강을 나와서 트레이닝을 들어요. 그러면 8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업 있잖아요. 나머지 트레이닝의 4번과 브릿지의 7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월화 중에 하루 현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하루는 인강. 그러니까 수목금토는 인강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주 1회 현강, 주 1회 인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학 4주 동안에는 주 2회 현강으로 나와서 원장님 직강이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수업해 줄 건데 현강으로 2번 나왔을 때 장점 뭐냐면 원장님이 수업만 해줄 게 아니에요. 트레이닝 때는 원장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정신적인 트레이닝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지금 트레이닝 듣는 친구들은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말 바싹 정신을 차리고 쫓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방학 4주 동안에 원장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4주 동안에 좀 열심히 주 2회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일에 인강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요 브릿지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 고등 정규 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정규로 들어가는 주 1회 고등 정규는 주 1회거든요. 주 1회 수업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 원장님 직강이고 주 1회 수업은 고등 정규는 3시간 30분. 네. 그 다음에 현강으로 3시간 30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백그라운드 아까 말했던 이제 그거 그다음 기출 문제 푸는 거, 고난이도 기출 문제 푸는 거, 그다음에 어법 이런 건 이제 원장님 3시간 30분 동안 쫙 해주시지만 사실 더 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숙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쓰는 거예요. 뭐 듣기라든가 듣기는 이제 고등은 숙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단어도 집에서 해야 되죠. 그다음 고난이도 구문이나 내신 영작,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1권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는 중등을 잘 거쳐온 애들은 들었는데 안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인강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3시간 반 수업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인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거의 뭐 8시간, 9시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위에 거는 현장 수업이고 밑에 거는 인강 수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고등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3 수업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같이 해서 이제 수능을 위해서 원장님 자체 개발한 교재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고2 때까지 나온 우리 학생들이 한해서만 고3은 받아요. 신규생은 그러니까 고2 때까지 성실하게 수업 듣고 고3 원장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뭐 영어로서는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태까지 들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감사하고요. 학원에서 곧 만나 뵙기를 네,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